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169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실제 예상 평가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은 그냥 건너뛰고 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일반 전표 입력을 조회해서 1월 14일 거래의 접대비 계정 적용 코드. 이것도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네. 적용 코드는 시험에서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낼 리는 없고요. 3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월계표 조회. 월계표 조회에서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런 문제 단답형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시기를 선생님 시험에서도 월계표에서 조회어라고 알려주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무슨 장부에서 조회하라고 딱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참 쉬워요. 음. 이거 사실은 알려주지 않아도 요렇게만 이걸 알려주지 않고 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의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월계표에 가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예. 그런데 뭐 월계표에서 찾으라고 딱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돼요. 장부 월계표라는 메뉴가 어디 있는가만 빨리 인제 여러분이 익혀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이제 잘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인제 평가의 그 취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인제 그 계정 과목 분류라든가 그다음에 거래의 판료소 차변 대변 그 구분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약간의 세무 지식 이것만 갖추면 그것을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인제 뭐 메뉴에서 어떤 메뉴에서 찾는지 이런 거를 시간을 너무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렇게 다 알려준다 하더라도 월계표 조회에 가서 판매 관리비를 조회해서 여기다 답을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가서 찾아서 답을 찾았는데 여기 20명이 다 50만 원이 나오느냐? 안 나올 수 있죠. 왜냐? 2월 달 전표 중에 잘못 입력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을 적었으나 그 사람은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 빨리 찾는 거 이것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요 답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이 회계 처리 즉 전표 입력을 정확히 했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입력한 것과 제가 입력한 것이 같다면 저하고 답이 같아야 되겠죠? 자, 월계표라는 메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요. 월계표, 일계표라는 메뉴는 여기 장부 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1월계표 밑에 합계잔액상표도 있는데요. 성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양식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긴 그렇고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일 마감을 할 때는 일계표로 마감을 하고요. 월 마감할 때는 월계표로 마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합계잔액상표는 뭐냐? 연 마감할 때 합계잔액상표로 한다. 뭐 이런 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계표에서 2월 거를 한번 조회해 보겠는데요. 자, 1월계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기 가시면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일계표가 왼쪽, 월계표가 오른쪽인데 보다시피 양식은 똑같잖아요. 양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계표에 가면 날짜를 일별로 입력할 수가 있고 월계표에 가면은 입력하는 게 월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계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로 기간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월계표는 기간을 월로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게 차이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할 때는 월계표에서 해도 되지만 일계표에서 해도 됩니다. 네, 우리는 월계표를 쓰겠습니다. 자, 2월이니까 2월부터 2월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2 엔터, 2 엔터. 그러면 2월부터 2월.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의 순환 과정 연습할 때 가운데 이렇게 계정 과목 쭉 들어가 있고 왼쪽에 차변, 합계, 잔액, 대변, 합계, 잔액 이렇게 작성했던 것이 합계 잔액 시한표였어요. 근데 이거는 합계 잔액 시한표가 아니고 일계표, 월계표이기 때문에 잔액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계표나 월계표는 잔액을 보는 예, 양식이 아니에요. 잔액을 보는 장부가 아닙니다. 뭐를 보는 거냐? 합계만 봐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무슨 비용이 합계 또는 무슨 수익의 합계 이런 거 합계만 봐요. 합계를 보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요.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로 구분해서 봅니다. 대변도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로 구분해서 봅니다. 네, 현금 거래, 대체 거래를 구분해서 본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는 여기 중간쯤에 있네요. 판매 관리비 하위 계정 과목이 여기 4개가 쫙 있습니다. 급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판매 관리비 합계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예. 자, 비용은 차변에 합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합계 7654000이 여기선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습니까? 7654000. 예, 저하고 똑같은 분이 있다면 이게 정답이 맞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2월에 판매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154,000원이 그땐 답이다. 현금란에 현금란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대체는 뭐냐? 자, 우리가 판매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출한 거와 대체로 지출한 것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750만 원 지출은 뭐냐면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출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도 계좌이체해서 지출할 수 있죠. 현금이 아닌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법인카드로 지출한 거. 있었죠? 법인카드로 지출한 거. 그런 것도 대체 지출이라고. 현금 지출이 아닌 나머지 카드로 지출했거나 계좌 이체했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계표, 월계표 양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답은 7654000을 여러분이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마우스로 여기를 딱 클릭하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왼쪽에 이제 이렇게 왼쪽에 문제를 띄워놓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프로그램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왼쪽에 이제 우리가 웹 문서, 인터넷 문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게 시험지예요. 그게 만약에 제가 이제 메모장을 예를 들어 보면은 메모장, 이게 만약에 시험지다 그러면 이제 시험지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답을 쓰는 난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을. 그러면 답 쓰는 난에다가 클릭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여기 해당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답안지 그 답을 쓸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답안이 입력돼요. 예. 손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좀 빠르죠. 그래서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3월 말에 예수금 잔액은 얼마냐? 자, 잔액을 보는 것은 아까 월계표나 일계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려면은요, 합계 잔액 시산표라든지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이런 원장에 가야 차변, 대변, 잔액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월 말 예수금 잔액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는 이 안에 있을 텐데요. 여기 있죠. 예, 계정별 원장 클릭하시고요. 3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날짜는 엔터 치면 무조건 1월 1일이 입력돼요. 뒤에 날짜만 맞춰주면 돼요. 3월 말일로. 그러면 월은 3일이고 일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자동으로 말일로 입력이 됩니다. 계정 과목을 예수금으로 입력해 주면 되니까요.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거나 F2를 딱 눌러가지고 네, 계정 과목 도움창에서 여기다가 예수라고 입력을. 예수 그리고 예수금 예, 뒤에도 254 똑같은 거 254 똑같이 코드 예수금부터 예수금 계정 과목을 뭐 이게 뒤에 거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 그냥 안 넣어도 돼요. 앞에 것만 예수금 넣으면은 맨 위에 예수금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뒤에도 넣기 때문에 예수금 하나만 보입니다. 자, 예수금 계정을 보는 방법 차변, 대변, 잔액 이거 볼 줄 알면 돼요. 이거 볼 줄 알면. 자, 3월 말 거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의 맨 마지막 줄 여기가 3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답이 339200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339200 우리가 그러면 예수금을 급여 지급할 때 지금 예, 요만큼을 예수를 해놨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게 좀 있었네요. 소득세하고 건보료는 납부했는데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아직 납부 안 한 게 여기 339200 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자, 그래서 요 339200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답안을 여러분이 작성하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네, 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해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조회 안 해도 여러분 기억나죠? 얼마였죠?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조회 안 해도 기억나는 건 그냥 답만 쓰면 돼요. 예. 금방 했는데 요 내가 기억이 난다. 이건 굳이 조회 안 해도 됩니다. 6만 원. 예. 자, 우리는 연습이니까 가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가서 조회해 봅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결산 재무제표 안에 클릭하셔가지고 딱 가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가야죠. 1번 탭에 12번 12번이 여기죠. 예, 금액은 여기 있죠. 그래서 60000 답안에 입력하시거나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거나. 네,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것은 쉬워요. 문제는 그 앞에 선행했던 작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답안이 내가 작성하는 답안이 다 정답이 되는 거고 앞에 수행했던 작업들을 잘못 수행해 놓으면 내가 답안을 작성하긴 하고 있으나
오답을 작성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 자료 전표 입력이나 이런 것들 엉망으로 했으면 뒤에 하나만 하니까 이거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그냥 기본적으로 조회만 해서도 맞는 그런 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전표하고 관계없는 결과를 물어보는 내용도 절반 이상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 중에 한 50%는 앞에 입력한 것과 관련 있는 답안을 찾도록 문제를 내고 한 절반 정도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미 그냥 조회만 할 줄 알아서 정확한 답을 조회만 해도 정답이 되는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거의 한 절반 될 것 같아요. 자,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3장은 주제가 자금 관리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기서도 일반 조표 입력을 연습해요. 예, 일반 조표 입력 계속할 거고요. 다만 이번에 입력하는 것들은 자금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연습하느냐. 현금 시제 관리 또는 예금 관련 개정 과목, 그 다음에 카드 지출 관련 개정 과목, 어음, 발행이나 수취에 관련된 에, 거래, 즉 현금, 예금, 카드, 어음 이러한 자금 관련 거래들을 주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금 관리다 그러면은 현금 시제 관리, 예금 관리, 법인카드 관리, 어음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3쪽에 가보시면은요, 예, 현금 시제 관리에서 쓰고 있는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재무회계 이론을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당좌 자산에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에 대해서 이 내용 이대로 공부했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나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하고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그걸 정리한 것이 지금 밑에 있는 요 표입니다. 네,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는 자금 관리에서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날짜별로 기록해주는 보조 장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출납장을 따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전표 입력을 하면 거기에 현금 거래가 현금 출납장으로 다 모아집니다. 날짜 순으로. 그리고 일계, 월계, 분기, 합계가 다 나오죠. 조회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평가 문제에서 월계표, 일계표 봤잖아요. 네, 일계표, 월계표는 계정 과목별 일 단위로 집계하거나 또는 월 단위로 집계하는 그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일마감 또는 월마감표라고도 해요. 일마감 또는 월마감표. 이게 이제 일계표, 월계표도 밑에 현금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시제 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자, 현금 시제 확인 읽어보면은요. 매일 확인하는 현금 시제와 차변의 금일 잔고는 일치해야 한다. 예, 항상 매일매일 잔액이 일치하도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금 관리하는 사람은요. 차변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계에 대체 현금으로 현금란에 표시된 금액은 현금 지출. 그러니까 일계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란에 표시된 건 현금 지출. 대변에서는 현금란에 기록된 것은 현금 수입을 말합니다.
이거 보는 방법이에요. 아까 일개표, 월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차변의 현금은 현금 지출, 대변의 현금은 현금 수입입니다. 네. 자, 그거를 설명한 건데요. 이거 그냥 문제풀이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5페이지에 수행 1번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시면은 3일 패션의 현금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라. 수행 1번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일개표, 월개표, 현금 출납장, 합계 잔액 시산표. 어. 그러니까 말일이면은 뭐 재무상태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일이 여기서는 말일이 아니어도 날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맨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 현금 출납장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전체 메뉴에 가 보시면은 네, 여기에 있죠. 현금 출납장 들어가 보세요. 앞에 날짜 엔터로 그냥 지나가면 1월 1일이고요. 뒤에 날짜를 3으로 입력하겠습니다. 3 엔터. 그리고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네, 맨 밑에 3월 마지막 날이 3월 10일로 되어 있고요. 자, 현금 출납장의 항목을 보면은 입금, 출금, 잔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월 말일의 잔액은 바로 이 금액이 잔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11590-050. 예, 답안에 수행풀이 답안에 보니까 예, 똑같이 11590-050 맞네요. 네, 현금 출납장, 입금, 출금, 잔액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개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개표, 월개표에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일개표, 월개표의 날짜는 3월 말일로 일개표에서 한다. 그러면 엔터 1월 1일부터 3월 말일로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예. 뭐 월개표에서도 3월부터 3월 해도 좋습니다. 자, 일개표나 월개표에서 뒤에 날짜가 3월로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잔액은 밑에 있어요. 밑에 금일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금일잔고, 전일잔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왼쪽이 금일잔고 이거예요. 11590-050. 예.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서의 현금 잔액은 아래쪽에서 보는 거예요. 요 아래쪽에 현금란에서 여기 금일잔고 11590-0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3월 말일 현재의 현금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요. 일개표, 월개표 바로 밑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고 여기 결산에도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날짜,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에다가 3월을 입력하고 뒤에 날짜는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자,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현금부터 보여줍니다. 네, 현금의 잔액, 여기가 잔액란이 있죠.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합계와 잔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현금의 잔액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11590-050.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 특정한 날짜에 현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일개표,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행 2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2번은 2월 한 달 동안 이것은 월계표를 봐야 되겠네요.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물었으면은 이거는 일계표나 월계표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2월 한 달 동안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계정 과목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계표나 월계표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일계표, 월계표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을 2월부터 2월로 입력하면 돼요. 월계표에서 하시든지 일계표에서 하시든지 여러분이 편할 대로 2월부터 2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지금 기간은 2월부터 2월로 돼 있죠?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요 네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으면 되죠. 예, 10만 원이 제일 크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접대비 괄호 열고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접대비 괄호 열고 기업 업무 추진비. 네. 자, 현금의 시제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장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금고 문을 열어서 돈을 지폐, 동전까지 다 세 가지고 확인해 봐야죠. 수표까지. 수표, 지폐, 동전 다 세어서 요 금액이 3월 2월 말로 확인한다. 3월 말로 확인했을 때 장부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와 관련된 장부 조회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제2절 176페이지로 갈까요? 예금 관리. 예금 관리. 자, 우리가 이미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을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들이 많아요. 자, 예금 구분 1번 보시면은 자, 예금은 보통 예금 있죠. 보통 예금이라는 것은 이런 예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보통 예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당좌 예금.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당좌 예금도. 자, 당좌 예금은 당좌 한도 금액 내에서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인출하는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는 회사는 당좌 예금 계좌가 다 있어요. 수표 발행하려면은. 그다음에 정기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어, 금융상품 이름하고 똑같아요. 계정 과목이. 예,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 예금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받아 단기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이죠. 물론 정기예금, 장기 투자 목적의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뭐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것은 이제 장기 투자 목적이고 1년 이하의 정기예금들은 다 단기 투자 목적의 단기 금융자산들이죠. 네, 예금 관련 계정 과목. 어, 예적금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예적금 현황이라는 걸 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를 보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이 예금 관련된 계정 과목 전체의 그 잔액을 딱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 내역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볼게요. 176페이지 수행과제 하나.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보시면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액면 금액은 5,000원인데요. 구입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 자, 이 거래 내역이 뭐냐면은 통장에 보니까 100만 원이 인출이 됐어요. 이 100만 원의 내역은 주식회사 진주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한 겁니다. 구입한 거예요. 목적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에요. 예.
그리고 이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보통예금 하나 찾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식의 계정 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할까요? 예, 단기 매매증권 배웠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음. 이 문제에서 액면 금액을 굳이 알려준 거는 참고는 되겠으나 회계 처리에는 전혀 여기서 반영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액면 금액을 우리가 반영할 때는요, 발행한 회사가 자본금을 기록할 때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는 거고, 우리 회사는 지금 투자한 회사예요. 투자한 회사는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과 보통 예금이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 한번 회계 처리 차변 대변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차변에 배치할까요? 대변에 배치할까요? 네, 차변에 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기록하시고 100만 원. 대변은 보통 예금 괄호 열고 신한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그냥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10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전표 입력을 합니다. 자, 수행 2번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거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며칠이 될까요? 네,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10일로 입력해 주시고 음, 하변의 단기 매매 증권인데요. 단기 매매 증권은 거래처는 넣지 마시는데 적요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적요 넣는 요령. 물론 주식 매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가로 열 가로 열고 주식회사 진주 종목을 먼저 써주고 한 칸 띄우고 100 곱하기 만 원, 100주 곱하기 만 원 하시든지 100 곱하기 만 원 하시든지 이런 요령으로 적요는 이제 이런 주식 매입 같은 적요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적요를 보면 어느 종목에 몇 주, 한 주당 얼마에 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넣어 주시고요. 1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이었죠. 신한은행 보통. 엔터로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 주면 돼요. 적요를요. 그리고 100만 원.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의 사용 도중에 저 조금 전에 어제도 한번 그랬었는데 오늘 방금도 월 입력하고 날짜 입력하는데 날짜부터 갑자기 숫자가 먹히질 않아요.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요. 그 프로그램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해결이 됩니다. 음. 그전에 입력한 건 다 자동 저장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제 보면은 오른쪽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쉬프트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치면은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건지 그 컴퓨터 어떤 특성을 타서 그런지 그것도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닫았다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행 3 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을 조회를 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제 신한은행 보통 예금에서 1 0 0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이 적용된 잔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두 가지 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예적금 현황이라는 메뉴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전체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금융자금관리라는 박스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다 자금과 관련된 장부들만 모아 놓은 겁니다. 일일자금 명세서, 예적금 현황,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집계표. 예. 통장 거래 내역 정리라든가 거래 내역 이거는 은행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실무용 프로그램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우리 회계 장부에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메뉴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으로 반영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예적금 현황이 통장 거래 내역인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예적금 현황에는 잔액 탭과 원장 탭이 있죠. 원장은 거래 내역을 보는 것이고, 잔액은 그냥 계좌별로 잔액만 빨리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잔액을 보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잔액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4 하고 엔터 치시고, 10 하고 엔터 치시고,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그 거래처 등록할 때, 은행 거래처에 두 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계좌번호.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에는 지금 3,895만 원의 잔액이 있고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는 방금 전에 100만 원 인출된 거 감안해 가지고 2,946만 2,050원이 현재 잔액이에요. 네, 이렇게 잔액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은행 거래처가 5개다 그러면 여기 계좌 5개가 뜨겠죠. 자, 그다음에 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장이라는 탭을 마우스로 누르시고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한번 볼까요? 1월 엔터. 뭐 그냥 엔터 치면 아마 1월 1일이 들어갈 겁니다. 뒤에 날짜는 4월 10일. 네, 4월 10일 것까지. 계좌명 그냥 엔터. 처음부터 끝 하면은 여기에 계좌가 어디에 갔나 보니까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계좌가 두 개이면은 방향 여기 화살표 키 있죠? 예,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계좌가 바뀝니다. 요렇게 바뀝니다. 근데 계좌 하나는 좀 거래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장부가 구성이 잘 돼 있는데 계좌 하나는 한 줄밖에 없어요. 예, 이 그 계좌가 뭐냐면 국민은행 당좌 계좌인데 국민은행 당좌 계좌는 전기에서 2월 받은 그 상태 그대로밖에 그 이후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 2월 3,895만 원 요거 한 줄만 작성이 돼 있는 거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거래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그동안 2월 25일 날 급여 지급할 때도 계좌에서 지급했죠?
건보료 납부할 때도 계좌에서 납부했죠. 상품 구입 계약금도 계좌에서 납부했죠. 조금 전에 단기 매매증권 구입한 것도 계좌에서 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가 있으면 이렇게 장부가 구성이 되죠. 예, 이처럼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가 금융 자금 관리 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회해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이런 예적금 현황에서는 차변 대변이 이제 이렇게 차변 대변은 잔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장에서는 차변 대신에 거기 17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은 맡기신 금액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통장에 찍힐 때는 맡기신 금액. 대변에는 차지신 금액이 대변에 오는 거예요. 차지신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4월 10일 날 100만 원이 대변에 가 있잖아요. 대변. 이것이 이제 176페이지 그림에 의하면 이거는 통장을 이거 캡처해 놓은 거예요. 통장에서는 차지신 금액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차지신 금액이. 근데 우리 회계장부에서는 그게 대변이에요. 차지신 금액. 맡기신 금액 그러면 차변이에요. 맡기면 통장이 증가하는 것이고 찾으면 통장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장부에서는 차변, 대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예적금 관련된 장부 보는 거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볼까요? 법인카드. 자, 여러분 법인카드라는 것은 회사가 지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카드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용카드하고 같은 건데 법인카드라고 하면 지출용 카드를 말해요. 네, 지출용 카드. 네. 그래서 카드 종류별로 이렇게 법인카드를 여러 장 그 발급받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 관리 부서에서는 이런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는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잘 기록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건 회계 처리하고는 무관한 그런 양식입니다. 법인카드 관리대장이 회계장부에 있지는 않아요. 이건 별도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장부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카드 거래에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카드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첫째, 매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카드에는 매출 카드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맹점이죠. 가맹점. 우리 가맹점에 가입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시 우리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걸 우리가 상품 매출 시 카드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는 카드사,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카드로 대금을 받았어요. 상품 외의 거라는 건 뭐냐면은 매장에서 쓰던 공기청정기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바꾸려고 싸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 가전제품에서 사장님이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미수금으로 잡아요. 거래처는 카드사. 네,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요. 대변에는 비품을 처분하는 분계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품이라는 것은 비품의 취득원가 정리해야죠. 그동안 감가상각한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죠. 또 처분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지는 분계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나 기본 형식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드 매출의 경우에 상품을 매출했으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을 때는
차변에 미수금이 온다는 거 이거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매입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자, 법인카드로 이제 뭔가를 구입한 거예요.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으로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외상매입금 대변.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했다? 예.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로 뭐 차를 수리했다든가 자동차 수리.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었다든가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 네 가지 개념 과목. 카드 거래 관련해서는 요 네 가지 경우가 전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카드 거래 뭐 많지는 않네요. 하나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